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국민의힘 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율구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윤석열을 비판한다. 그리고 경선을 통과하면 지지하겠다 그랬더니 고고TV 후원자들 알토라 같은 후원자 강 대표님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후원 자율구독료 몇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도 압니다. 유승민 지지자들은 돈 같은 거 후원 같은 거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 말씀드리니 부탁드립니다. 강성 우파가 돼야 되고 거짓과 사술로 나이 드신 분한테 호소를 해야지 후원금을 보내고 슈퍼챗을 쏘고 코인을 보내준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고TV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홍준표가 2강 체제로 갔어요. 윤석열을 최소한 보수층 내에서 또는 전체적으로 2강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유승민이가 이런 말을 하죠. 홍준표는 윤석열을 따라잡고 10월달 가면은 내가 홍준표를 따라잡아서 내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하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말장난해서는 안 돼요. 유승민은 제가 분석하고 보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을 보면은 가장 권력욕이 뛰어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독구다의 홍준표는 대통령 한번 하려고 처음부터 정치를 한 친구입니다. 저는 홍준표를 간접적으로 많이 압니다. 기자들을 과거에는 한 15년 전에는 많이 끌고 다니면서 홍준표가 고대 나왔죠. 고대 후배 기자들한테 내가 대통령 될 테니 꼭 밀어달라 하면서 15년 전부터 떠들고 다닌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도 홍준표를 간접적인 자리에서 직접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하여튼 홍준표랑 두 번 만나봤어요. 오래전에. 대단히 권력욕이 강한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유승민 같은 경우는 권력욕이 많이 부족해요. 신사적으로, 학자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도 권력욕이 있어요. 갑자기 생긴 권력욕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같은 경우는 더 지독하게, 더 저돌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해야 돼요. 선거 운동을. 그렇게 신사적으로 유승민의 정책이 훌륭하다는 것을 국민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유승민의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홍준표가 무야홍이다 20대들이 붙여준 거예요. 무조건 야권 대선 주자는 홍준표다 이러니 이제 무대홍으로 간다.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다 하는데 그게 실체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는 실체가 있어요. 아마 9월달까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윤석열과 홍준표의 2강 체제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시중이나 또는 특히 우파 유튜버들은 과거에 홍준표 밀었죠. 그죠? 홍준표 밀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세론을 몰고 가면서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뭐라 그러면은 막 이제 홍준표를 욕하고 다닙니다. 고고TV에도 홍준표를 지독하게 비난하고 욕한 적이 있죠. 그것은 홍준표가 김종인 체제를 무너뜨리고 또 김종인 씨한테 대들고 또 4.7 보선 때 안철수를 트로이 목마로 집어넣으면서 당을 해치려 할지고 홍준표를 수도 없이 저격했죠. 그러나 지금은 대선 과정이니까 경쟁과 흥행은 붙여야 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2위 싸움이 누가 되고 결국 11월 9일 대선 후보 결정 날인데 너무 시일이 촉박해요. 지금 보면은 1차 컷 하고 나서 토론을 한다는 건데 9월 15일 또 1차 컷 9월 15일 하고 나서 또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국힘의 대선 후보를 평가하는 게 한 달 반도 안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그 12명 중에서 4명은 날리고 4명도 너무 적어. 그 12명에서 반은 날려야 돼. 8명 남기면 안 돼. 반은 날리고 아니면은 4명만 남겨야 돼. 뭐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 경준이가. 선관위도 그걸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무조건 윤석열한테 유리한 구도예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홍준표가 내 주위에서 왜 홍준표를 찍는 사람은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홍준표가 대단히 비호감을 갖고 있죠. 그죠? 나이도 제일 많아요. 내년 되면 70이 다 돼가요. 69세.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나 하는데 그게 실체적으로 홍준표가 2위를 구성하고 홍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역선택 아니에요. 일부 있어요. 역선택. 우파 유튜버들은 홍준표가 역선택에 의해서 즉 민주당 애들이 정의당 애들이 홍준표를 지지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파 유튜버 하는 말은. 고고TV는 거짓말 못합니다. 결론부터 내드리고 할게요. 결론부터. 오래 찍으면 잘 안 보시더라고. 근데 고고TV는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이 홍준표한테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준석을 지지하던 중도층과 2030과 전라도 개혁 세력들이 홍준표한테 옮겨갔다 보시면 돼요. 즉 홍준표가 지지율을 상승하는 것은 이준석 때문이다 하시면 돼요. 지금 중도층과 2030과 전라도 개혁 세력은 윤석열을 극혐합니다. 홍준표도 비호감인데 윤석열을 더 극혐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준석을 탄핵시키려고 그랬고 사퇴시키려고 그랬고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윤석열한테 다 돌아섰어요. 2030과 중도층과 전라도 개혁 세력은. 그들이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을 쓰러뜨리려고 홍준표로 갔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부터 방송하는 거는 수치로 보여드릴 텐데요. 한 번씩 보죠. 이거 하려면 한 40분 찍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한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보시죠. 이게 아시아 경제라고 있어요. 좌파 성향인데 중도 좌파 성향인데 아시아 경제가 홍준표가 갑자기 2위로 저번 주부터 치고 올라가니까 고고TV에는 홍준표가 2강 체제로 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번 영상에서 한 7, 8개의 여론조사를 갖다가 종합해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아시아 경제에서. 저는 이런 거 안 봐도 다 아는데 전체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15차에서 또는 16차에서 20차까지 20차가 최근이에요. 어제 그저께까지 20차만 보십시다. 전부 다 전체 지지율에서 윤석열이가 1위 27%, 2위가 이재명 26.2%, 26%, 그 다음에 이낙연이 뺍니다. 4위가 홍준표 8.7%. 홍준표가 여기서 4%나 내지 3%가 올라가요. 저번 주에. 그죠? 전체 지지율이 홍준표가 실제적으로 4위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이낙연은 빼고 윤석열하고 홍준표만 다루겠습니다. 지금부터. 윤석열이 27.7%, 홍준표가 8.7%. 전체 지지율이야.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15차. 그러니까 한 4주, 5주 전에는 홍준표는 3.9%뿐이 안 됐어요. 근데 2배 이상 올라가는데 보수 야권만을 해보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28.8%를 얻어요. 20차에서. 근데 홍준표가 22%까지 와요. 22%까지. 그리고 유승민이가 10.8%가 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한 여론조사 기관을 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홍준표가 16차 때 한 4주 전, 5주 전을 보면은 홍준표는 그대로 한 17%에서 20%까지 지지율이 있었어요. 그죠? 보수 야권은 보는 겁니다. 보수 야권에서만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 그런데 윤석열은 보면은 16차에서부터 20차까지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31%에서 28%까지. 그죠?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홍준표가 20차에서 22%로 확 뛰어버려요. 19차에 비해서 5%나 뛰어버려요. 그죠? 근데 윤석열은 별로 흔들림이 없는데 홍준표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바로 뭐냐면 2030 중도 전라도에서 홍준표를 지지한다. 이걸 갖다 역선택이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2030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에요? 투표 안 할 거야? 전라도들은 투표 안 하나? 그렇죠. 중도층은 투표 안 하나? 그게 서영 보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논란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요. 보수 야권에서 20대들만 해서 보수 야권에서 누굴 지지하냐 물어봤더니 홍준표가 1위를 합니다. 마지막 20차면은 저번 주 거예요. 1위가 홍준표 27%, 2위가 윤석열 18.9%, 4위가 유승민 1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은 지금 이거 한 달 거예요. 20차부터 16차가 7월 30일부터 윤석열이가 이준석 쫓아내기 탄핵을 주도하면서 그 공작 그거는 확실한 거라고. 윤석열을 안 그런다 그러지만은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윤석열 지지가 늘어나지 않아요. 16차에서 20.9%였어 20대가. 근데 20차에서 18.9% 2%가 빠져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가 16차에서 27.7%였는데 20차에서 27.3%, 또 18, 19차도 거의 비슷해요. 응? 그리고 4위가 유승민인데 유승민이가 한 2% 오르죠. 그죠? 그래서 홍준표가 지금 보면은 20대 지지율에서 꾸준히 올라요. 18차를 보세요. 18차. 20.5%였는데 27.3%, 7%가 올라와 버립니다. 응? 이때 홍준표는 이준석 편을 들고 당대표가 어른이니 어른을 건드리지 말고 당대표를 흔들지 말라 그러죠. 이때 유승민이가 잡아먹어야 됐어. 그 말을. 근데 유승민이는 그게 문제예요. 항상 유승민의 문제는 너무 심사숙고하고 앞뒤를 재면서 이런 말을 하면은 국민들이 혐오감을 일으키고 이런 말을 하면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너무 잰다는 거예요. 이때 유승민이가 이준석을 편을 들면서 과거에는 이준석이가 나를 갖다가 지지하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랬지만 당대표 되고 난 적은 그런 적 없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되므로 당대표인 이준석을 흔들지 말고 이준석이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식법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나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겠다. 이준석 흔들지 마라. 당을 흔들지 마라 하고 유승민이가 치고 나와야 되는데 유승민은 어제 그저께 치고 나왔죠. 그 표가 20대들의 표가 홍준표로 갔어요.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2030들이 유승민을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많이. 근데 유승민으로 온 게 아니라 홍준표한테 가버렸어요. 홍준표가 촉은 되게 강해요. 촉과 감은. 직관이 없다고 제가 그랬죠. 과거에. 촉과 감은 꽤 강해요. 홍준표가. 그래서 이 홍준표로 가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감을 보세요. 정감을. 15차에서 16차까지. 홍준표가 20대 지지율이 그 20차, 15차에서 16차까지 가면은 10%, 정감을 보세요. 정감을. 15, 16, 17. 정감 15, 16차에서 4.6%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14%가 빠져요. 14%가 20대에서 15차에서는 35.1%. 이거는 그러니까 7월 그 마지막 주겠죠. 그죠? 입당하기 전에 20대들이 윤석열 35%를 가려다가 그냥 16차에서 입당하면서 기습 입당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확 빼버려. 이준석을 건드리면서 이준석이 없을 적에 입당을 해버리니까 14%나 빼버려. 그때 홍준표가 4.6% 갖고 또 그때 바로 일어난 게 뭐죠? 기습 입당 이후로 안철수가 얼마 있다가 그 이준석이 그 휴가 기간에 나 안 해. 합당 안 해 하고 하니까 20대들이 안철수한테 다 달아나죠. 8.1%가 빠져요. 그 다음에 홍준표 19차, 20차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를 계산하니까 더 늘어버리네? 10.1%나 증가돼요. 2주 만에. 그리고 윤석열은 그대로고. 윤석열이가 기습 입당을 하면서, 그죠? 이준석을 갖다가 쫓아내고 시작하자. 그때부터 확 빼가지고 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20대에서 18.9%꼴이 못 얻어요. 응? 그리고 유승민이가 3.5% 올랐고, 또 이걸 한번 보시죠. 각당 민주당 국힘의 지지자들이 홍준표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우파 쓰레기들은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역선택이다
홍준표 죽이자. 윤석열을 갖다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 이러죠. 그게 틀린 거예요. 어? 우리는 원하는 게 뭐죠?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갖고 오고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을 우리가 갖고 와야지 이긴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그 정상적인 평론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파 유튜버 그 쓰레기들이나 TV 종편, TV 조선하고 채널 A에 나오는 늘수레한 그 우파 평론가 사기꾼들 이런 말을 안 해요. 요새 와가지고. 과거엔 이런 말 하다가 요새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들어간다면 이런 말 안 해요. 민주당이 역선택이라 그래요, 걔네들은. 민주당이 쭉 보면은 15차에서 5주 전에 11.8%뿐이 홍준표를 지지 않았는데 20차에서는 30.5%나 지지해버리네. 3배가 뛰어버리네. 그렇죠. 그죠? 역선택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역선택할 수 있지만 민주당에 질려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민주당 지지자지만은 혼돈을 겪고 케이오스를 겪는 친구들이 많다니까 민주당에도. 그 다음에 국힘 지지자에 보면은 15차에서는 7%뿐이 없었어. 근데 20차에서 14%, 2배가 뛰어버려. 이것도 역시 20대들이 그렇다. 이거 각 당의 홍준표 지지율 추이는 20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유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별로 가보자. 성별로 가봤더니 그 홍준표는 원래 남성한테 조금 마초적인 기질이 있고 헐렁헐렁해가지고 조금 인기가 있고 여성한테는 비호감이에요. 홍준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15차가 남성에서 20차로 28.8% 3배가 뛰어버리는 이것도 그러죠. 그 다음에 여성에서 8.7%에서 15.4% 이것도 역시 뭐죠? 2배가 뛰어버리네. 이 전체적인 걸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 국힘 지지자, 남성, 여성 이런 사람들이 왜 홍준표 지지율 3배를 끌어올렸나? 그거는 이준석 때문이다. 이렇게뿐이 결론을 못 내요. 저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 다 올리고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준석을 갖다가 대치점으로 하고 이준석을 쫓아내고 탄핵하고 힘을 뺀 윤석열에 대한 반동으로 윤석열 지지를 철회하면서 이준석의 편을 든 홍준표를 지지한 거예요. 윤석열을 갖다가 대체 세력으로 홍준표를 지지한 게 2030하고 여성, 남성, 중도층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지지하는 거는 50대도 50대 중후반부터 그죠? 60대 일부 70대 그런 사람뿐이 지지 안 해요. 또 우리가 집권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문재인 2기를 맞이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 있는 사람들이 우파 유튜버들이나 또는 우파 평론가 또는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사설과 칼럼을 보고 기사를 보는 사람들, 즉 문재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 추세가 홍준표와 윤석열이가 대등하고 또는 유승민이가 치고 올라오면은 그게 언제 허물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나이 먹고 과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공포감과 위기감과 실망과 또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우리 우파를 괴멸시키다가 잊어버리고 일단 문재인만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그게 지금 변하고 있다. 토론전에 변하고 있다. 이렇게 토론은 최소한 20일 후에 열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유승민과 홍준표는 삼각으로 가야 된다. 강하게 삼각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유승민의 분발이 필요하다. 홍준표는 촉과 감이 되게 강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안다고. 그래서 홍준표가 말한 것이 유승민에게 윤석열의 실망한 표심이 나한테 이동한 거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맞아 그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준은 이준석이었어. 이준석을 갖다가 공격하고 쫓아내려 했던 윤석열한테 이탈한 표가 홍준표한테 갔다. 그 20대 30대들이 유승민한테 가야 되는데 유승민이가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시의 적절성을 잘 못해요. 그게 정치에 대한 직관이 없고 논리만 구사해서 그래요. 고고TV가 항상 하는 말이 정치는 경험의 바탕을 둔 직관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거를 유승민이가 많이 부족해요.
이제 안 돼. 유승민도 58년생인가 그렇죠? 그거 안 돼. 나이가 벌써 60대 중반이기 때문에 못 고친다고.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석빈 캠프라면은 당장에 가서 당신의 과거의 존재했던 가치가 그렇고 현재의 당신의 가치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술이나 기술을 안 한다 이러는데 사술 기술을 해야 돼요. 이재명하고 봐봐. 윤석열 봐봐.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술 기술을 지금 공장을 넉넉하게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지지해? 결국은 나의 진정성이 이긴다. 그런 거 없어요. 최재형 씨는 얼마나 진정성이 충만해요. 쭉쭉쭉쭉 빼고 있죠. 그죠? 국민은 감정을 갖다 건드려줘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나이 먹은 꼴통들, 수구 꼴통들, 기득권들, 보수 기득권, 60대, 70대, 80대 또는 저쪽에 민주당에 뭉친 문빠들, 명빠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들은 이제 좀 젊은 사람이 나와라. 신선한 사람이 나와라. 새로운 정치를 해라. 이거 아니에요. 응? 근데 홍준표는 그게 전혀 안 맞아.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신선하다. 새로운 정치해라. 젊다. 거기에 국힘에도 있어요. 누구? 윤희숙이 있었고 하태경이 있었죠. 윤희숙 차라리 어원직은 사퇴하더라도 승부수더라도 대선 주자는 나 했어야 된다고. 난 윤희숙한테 그 토론 들어가거나 경선 들어가면 다크호스로 대단히 기대를 했었어요. 솔직히 답답해요. 윤희숙 그만둔 거 보면. 그러면 우리 국힘에서도 하태경이나 윤희숙 같은 젊은 애들 50대 중 있잖아요. 이재명에도 50대 중반, 중후반. 젊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나이 든 사람도 그걸 원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태어난 바람에 윤석열이 환갑, 진갑 다 지났다고. 그냥 문재인만 치자는 편으로 윤석열한테 들어붙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27분 8분짜리 올렸는데 그런 걸 보셔야 된다고. 그런 긴 영상을 고고태보이가 할 적에는. 그런데 아니 지지율이 없어. 하태경하고 윤석열은. 그러니까 20대가 찾다 보니까 아이씨 윤석열이나 최재형도 과거 정권이었고 구세력이야. 그죠? 그리고 입문도 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불안해. 그럼 찾아보자. 일단은 말은 시원하게 하는 홍준표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20대 30대들이. 유승민은 너무 많이 재. 유승민은 그러면 정책이 우리가 그렇게 상세히 알 필요도 없고 일단 우리를 확 와닿는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말이 길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20대만 오늘 제대로 분석하는데 30대도 거의 비슷한 경향이 나와요. 홍준표 지지하는 세력이. 중도층도 그렇고 전라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내가 말이야 2040한테 인기가 좋아서 하는 거다가 그 착각이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으로 이준석을 지키기 위해서 홍준표한테 지금 잠시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는 거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응? 온 거 뽑은 거 반도 안 했어. 이거 더 하려면은 하여튼 유승민의 정책이나 또는 20대에 다가가는 정책이나 정치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데도 그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노조 계획하겠다, 노동 계획하겠다, 연금 계획하겠다, 교육 계획하겠다, 취업 계획하겠다, 또 뭐야, LTV 80%까지 주겠다. 엄청 많아. 유승민이가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한테 큰 영향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가면 1대1로 누가 우리가 좋아하는 호감형이냐 그걸 본다니까. 정책 자세히 안 본다니까. 일반 대중들은. 유승민은 제대로 해야 돼 지금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